성공하고 싶다면 착한 사람부터 그만두세요. 20년 역주행 베스트셀러인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핵심 5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밑줄 그어가며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외쳐보셨을 겁니다.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월 차선으로 당신을 앞질러 가는 동안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저속 차선에 갇혀 느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울분에 속을 태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 울분과 좌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상식적인 성공 공식을 주입받았습니다. 겸손해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왜 이 상식대로 살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올가매던 착한 성공 법칙의 위선을 깨닫고 가장 빠르게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비상식적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끈 역주행 베스트셀러 간다마 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평범한 사람에게 독이 된다. 저자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훈계하기 위한 도구일 뿐 아직 성공의 문턱에 서 있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을 묶어두었던 낡은 상식을 깨부수고 진짜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칙 1.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법칙부터 당신의 상식을 정면으로 공격할 겁니다. 성공은 선한 의지가 아닌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질투, 분노, 허영심, 복수심.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을 도덕적 결함인 것처럼 가르치며 억누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을 스스로 폐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들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악의 감정, 질투, 분노, 허영심, 강력한 에너지 성공, 동력. 비상식적 접근법이란 바로 이 더러운 연료를 지상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최초의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그때 더 깨끗한 연료로 전환하면 됩니다. 상식적인 접근법은 아예 발사대조차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자 간다 마사노리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컨설팅 회사에서 공무원 출신이 뭘 알겠냐는 말을 들으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긍정적인 다짐이 아닌 불타는 분노였습니다. 두고 봐라. 당신들 연봉의 몇십 배는 더 벌고 말겠다. 이 강력한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성공 신화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자는 성공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이륙할 때까지는 악의 에너지를 전술적으로 활용해 단기간에 금전적 안정을 이루고 안정 궤도에 오른 후에는 반드시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에너지가 대기권 재진입 시 당신을 불태워버릴 테니까요. 이제 당신 안의 불꽃, 즉 악의 에너지를 인정했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하는가? 제멋대로 폭발하는 에너지는 혼돈일 뿐이며 당신 자신을 태워버릴 뿐입니다. 이 에너지를 담을 단단한 그릇을 만드는 비상식적인 두 번째 단계는 막연한 열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칙 2.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라. 꿈을 찾아라, 열정을 따라라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근데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를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려면 먼저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하기 싫은 일의 목록부터 작성하라고 말이죠. 저자가 독립 초기에 작성했던
하기 싫은 일 목록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LIST. 고객에게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는 울타리를 먼저 명확하게 치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의 윤곽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상식이란 때가 묻지 않은 당신 잠재의식 속 진짜 욕망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뇌과학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뇌의 좌뇌는 초당 약 40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적이고 이미지 중심적인 뇌 우뇌는 초당 1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종이에 적는 순간 당신은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슈퍼컴퓨터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 원한을 바탕으로 미션을 정의했고 명확한 타겟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당신, 즉 상식적인 당신은 그 타겟을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이 미션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칙 3. 원하는 내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직함 만들기.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즉 셀프 이미지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뇌의 CPU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나만의 직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초창기에 고객을 가르친다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실천 마케터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나는 선생이 아니다라는 셀프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던 거죠.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직함을 부여합니다.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사람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교사라는 뜻이죠. 탈시입니다. 이 직함을 마음속으로 되뇌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미나가 지치기는커녕 에너지가 넘쳤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받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직함 하나가 그의 셀프 이미지를 그리고 현실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 슈퍼 5555 전문가와 같은 직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그 직함을 되뇌어 보세요.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크리에이터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 전문가다. 이 간단한 행동이 당신 뇌의 오래된 프로그램을 지우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설치해 줄 겁니다. 자, 강력한 셀프 이미지까지 갖췄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돈을 버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칙 4. 고객에게 부탁하지 마라. 고자세로 영업하라. 영업하면 고객에게 머리 숙이고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 법칙은 그 고정관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영업은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접하고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악녀의 법칙에 비유합니다. 먼저 매력적인 제안으로 상대의 관심을 끈 뒤 상대가 다가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냉정하게 대함으로써 상대를 더 애타게 만드는 거죠. 영업의 본질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 상품을 살 사람과 사지 않을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저자는 이 전략을 자신의 명함에까지 적용했습니다. 그의 명함 뒷면에는 사용상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 아래 고객은 충분하니 우리가 고객을 선택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진지한 분들만 연락달라는 내용이 대놓고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객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을 선택합니다. 상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혁신을 추구하는 분들만 연락을 주십시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디 한번 만나볼까 하는 가벼운 고객은 사라지고 제발 우리 회사를 컨설팅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진지한 고객들만 찾아왔습니다.
이 전략이 왜 평범한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까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일즈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고객에게 머리 숙일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맞지 않는 고객은 거절하는 것이 진짜 세일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마지막 핵심 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칙 5. 돈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건 천박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같은 생각들이죠. 저자는 바로 이 이중적인 태도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는 말은 돈을 벌고 나서 해야 할 대사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이 책은 아주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즉 자동차나 명품, 자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돈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합니다. 지폐의 색깔과 디자인, 그 감촉과 냄새까지 즐기며 돈을 향한 순수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버려야만 우리는 당당하게 죗값을 요구할 수 있고 비로소 돈이 들어오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돈의 가장 중요한 습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돈은 돈이 있는 곳,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이는 습성이 있다. 지금 당장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돈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진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돈의 물줄기는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 오늘 우리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5가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악의 감정을 성공의 연료로 사용하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정의해 진짜 목표를 찾고, 나만의 직함으로 셀프 이미지를 창조하고, 부탁이 아닌 고자세로 영업하고, 죄책감 없이 돈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법칙의 근간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 trust yourself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가장 상식적인 생각,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성공의 야망을 깨우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법칙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혹은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하기 싫은 일 목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비상식적인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픈 분들이 계시는군요. 좀 더 깊은 감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속에서 발췌한 좋은 문장들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들을 낭독합니다. 이 책은 성공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과감히 뒤집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에너지를 활용하는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도발적인 목소리를 따라가며 성공의 본질을 새롭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싫다. 솔직히 낯뜨겁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2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본심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책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의 나에겐 클래식한 연주곡과 같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것인가 하는 거다. 당신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를 권하는 책도 정신론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다. 성공 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실용서라 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공 법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성공을 노려보며 성공 법칙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한 일이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돼. 안 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도 보통 사람에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금전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이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하지만 간다 마사노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목표 설정법을 거부합니다. 그의 첫 번째 습관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이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자.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질문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속는 셈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6개월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있었지요.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인가? 그럼 다시 물어보겠네. 자네가 6개월 후에 죽는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글쎄요. 예쁜 아가씨들하고 실컷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실컷 놀게나. 하루에 5명 정도면 되겠나?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 5시간 정도겠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4시간을 놀았다고 치세. 그도 아직 12시간이나 남는군. 남은 12시간 동안은 뭘 하고 싶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아이와 몇 시간이나 같이 놀고 싶은가? 한 5시간 정도요. 그럼 아직도 남은 7시간 동안은 뭘 할 거지? 하하, 그러네요. 뭘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아버지였어 라는 말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좋겠네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방금 자네가 한 대답이 자네의 미션과 연관된 거라네.
그리고 설사 돈을 못 번다 해도 해야 할 일을 찾은 거네.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윤택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목표를 그저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 넣어 24시간 작동하는 자동 추적 장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습관,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현실을 컨트롤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실을 컨트롤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습관이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든다.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목표 설정에는 SMART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S, specific.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M,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A, agreed upon destiny.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넷째, R,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T, time의도 기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밤 수첩에 10개씩 적는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본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이후 새로운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걸음은 한결 쉬워진다. 이렇게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겼다면 다음은 그 목표를 실행할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하여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의 CPU는 바로 셀프 이미지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만든 직함이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였다. 나 스스로 남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직함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슈퍼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면의 셀프 이미지를 바꿨다면 이제는 세상과 고객을 상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자는 부탁하는 영업을 버리고 오히려 고객을 선택하는 고자세 영업을 5번째 습관으로 제시합니다.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 세일즈로 고객을 잘라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영업의 달인이 되기 위한 악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원리 원칙을 완전히 습득하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는 영업은 할 필요가 없다. 고객 쪽에서 먼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임금님 영업을 할 수 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매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NO라고 말하는 고객을 설득하기보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싫은 고객과 내키지 않은 채로 거래를 하면 일시적인 이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수익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영업을 할 때는 누구든 고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고객을 선택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떤 방법으로 팔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이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라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도 파는 방법을 모르면 쓸모없는 잡동사니가 될 뿐이거든. 하지만 판매 방법을 알면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단기간에 프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말고. 6번째 습관에서 간다 마사노리는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그는 돈을 몹시 사랑하라고, 심지어 지폐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된다는 말은 성공한 사람이 자신을 일깨우는 말로서는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면 그 전에 돈에 대한 원리 원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돈의 습성을 모르면 돈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을 것. 둘째,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셋째,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부자들은 돈 그 자체를 좋아한다. 지폐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이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달아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다. 돈에 대해 두려움과 죄악감을 느낀다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것이 돈의 습성이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나 인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돈이 돈을 부를 뿐이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인연이 멀고 사기꾼에게는 엄청난 돈이 몰린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연수입을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연수입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돈과 성공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성공의 이면, 즉 그림자에 대해 경고하며 이 모든 법칙의 근간이 되는 궁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빛이 내리비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빛이 내리비치면 그림자가 짙어진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성공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짙어지기 시작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성공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미 실패의 싹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을 지향하지 말 것.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회사도 인생도 전부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을 소중히 할 것. 가족은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고 있던 틀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 열린다. Trust yourself.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자마자 당신의 눈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가능성으로 충만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핵심 낭독을 마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길 위에서 당신만의 비상식적인 성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